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김선윤, 정동욱입니다. 네, 오늘 시장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이 아주 금딱하다가 다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또 코스피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잘 마감을 했는데요. 자, 시장 상황 이런데 종목별로 수익들 잘 나오고 계신가 좀 걱정입니다. 자, 정동욱 멘토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대형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형주 위주의 매수를 많이 하는데요. 자, 정동욱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잘 버티셨습니까? 혹시 중형주 있으시면? 글쎄요. 제 종목은 크게 변동이 없어서 좀 심심한 하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따가 포트 정리하고 다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정동욱 멘토님이 심심하다 하셨는데 오늘 분위기 좀 이따 바로 업시켜서 돌아올 테니까요. 화면 돌리지 마시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이 1,030원대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어제부터 해서 환율 치고 올라가고 오늘도 치고 가니까 관련주들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중형주 쪽에서 매도를 해주고 기관들이. 근데 코스피 매도하긴 했어요. 근데 수급 현상이 좀 이동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쏠림 현상이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특히나 원화에 대해서 민감한 종목 위주로 조금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 이 환율 흐름 정도면 이 환율 흐름이 더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 좀 이쪽에서 멈출까요? 참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장 환율이 또 한번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차 군단이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들어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반면에 환율 하락의 수혜주로 여겨졌던 음식료 업종은 오늘까지 조금 조정세를 겪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올해 안에 세 자릿대 환율로 진입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왔지만 사실상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3분기 그리고 4분기 환율 자체를 다소 높게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은 이제 하방이 경직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자닛 옐런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 거기에 반대로 국내 같은 경우는 금통위에서 역시나 조만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지속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원화 대비 달러의 강세는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3일 한 2거래일 연속 가파르게
코스닥이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세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틀 동안 갑자기 좀 급등을 했어요, 환율 차트가. 환율이 뭐 어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거의 1% 정도 상승하고 마감을 했고요. 오늘장에서도 한 0.46%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급등을 하죠. 갑자기 쫙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 그림을 크게 봤을 때, 크게 보자면, 자, 이 환율 월봉인데요. 아직 갈 길이 사실 멀긴 해요. 너무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좀 더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요. 국내 쪽으로 외인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다시 환율이 올라가니까 전차군단 강한 모습이고 오히려 음식료들 또 막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전차군단 뭐 화학주도 좋긴 했는데요. 자동차 관련해서 좀 이따 말씀을 먼저 드릴 테니까 자동차 일단 접어두고 경기 방어 성격이 강했던 종목들, 음식료, 워낙 강세 수혜주였던 음식료들이나 여타 다른 사료주들 요즘 급락하고 있거든요. 요 관련 종목들 지금 단기적인 조정으로 한번 기다려봐야 될까? 아니면은 좀 매도를 해야 될까? 정도면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접근을 하려면 이제 거의 스캘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 시점에서 음식료나 사료 이런 내수주에 접근을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분기에 뭐 최대 실적을 다들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주가 상승이 이미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경기 민감주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경기 민감주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연회장에서도 말씀드렸고요. 7월 중순에서 7월 말부터 이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중소형주 약세장이 올 것이다. 불안하다 코스닥. 대형주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이동할 것이다. 자, 그리고 언제까지? 8월 중순 이후부터 말까지 그땐 다시 한번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데 그때는 또 같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움직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단추였던 것 같아요. 내일 시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확실한 포인트는 원화가 급등했던 간에 갑자기 또 급락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빠지더라도 천천히 빠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보시되 방금 말씀 주셨던 저도 의견에 동의하니까 민감주 어떤 거 봐야 됩니까? 전차군당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화학도 보셔야 되고 은행주 보셔야 되는데 조선주도 살짝 좀 땡기긴 해요, 사실. 그런데 조선주들은 추가적인 확인, 실적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코스피 실적 확인 전후로 해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지금 전이에요. 후에도 움직일 가능성. 아마 지금부터 해서 코스피는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대형주와 소형주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시장 완전 코스닥 장중에 장 초반에 1.5%까지 밀리다가 결국 0.69% 정도 마이너스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직도 소형주를 안 파신 분들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이런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사야 되는 건가? 불안감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정도 멘토님, 중소형주, 대형주 이거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의견 좀 줘보십시오. 사실상 뭐 대형주, 중소형주 어느 것을 담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이틀 연속 조금 조정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 초반 1%가 넘는 급락세로 조금 시연을 했는데 전일장에 루머가 조금 돌았습니다. 자산운용사 매니저들의 일명 모찌라고 하는 차명 계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러한 루머가 퍼지면서 전일장에 갑자기 코스닥 지수가 무너졌었는데 정말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나라에는 뭐 투신이라고 불리는 자산운용사 매니저들이 코스닥을 정말 움직이는 것인가 조금 회의감에 조금 젖었었는데 그렇다고 하지만 단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빠질 만큼 빠졌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사실상 오늘장이나 내일장 팔아야 되면 안 됐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오늘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인해서 중소형 개별주 모멘텀이나 실적 모멘텀이 뛰어난 이러한 종목들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시점에서 뭐 현대, 기아차, 삼성전자를 담는다 이거는 아직까지 조금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3분기 가이던스 예상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도 실적이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소폭에 상승했던 이유는 오히려가 아니라 단순히 환율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 기아차 2분기 실적 당연히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3분기 이번 분기에 환율 자체가 급반등세를 보인다면 이러한 현대, 기아차 이러한 자동차 업종으로 매기가 크게 몰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제는 환율 자체가 횡보를 한다면 역시나 뭐 현대, 기아차가 빠지는 일은 없겠지만 중소형 개별주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말씀 주셨는데요. 수급을 한번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수급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기관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12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조금 기간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수는 오늘 201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아직 안 돌아와요. 계속적인 매도, 투신의 계속 강한 매도, 2000포인트 위에서의 매도를 계속 보여줍니다. 시장을 좀 더 보겠다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들어와 주다가 기관들이 갑자기 이틀 연속 매도를 보여줍니다. 외인 기관 양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틀 연속. 또 개인만이 사주는 모습. 오늘 투신권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보통 이럴 경우에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 좀 있다고 보거든요. 약간 걱정인 것은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 자체 분명히 있잖아요. 코스닥 쪽에. 8월부터 해서 좀 불안감이 있으니까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해봅니다. 코스피 쪽에서도 뭐 외인이 계속 매수해주는데 기관이 정말 매수를 해줄 때 지수가 좀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해서 코스피 시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열어보고 지수의 큰 흐름이 연말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생각해 보실 때 기간만 들어온다면 정말 땡큐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부터 오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이거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어떡할까요?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동차 얘기를 드릴 건데요. 오늘 뭐 사실 갑자기 많은 자동차 관련주들, 특히나 완성차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 시장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3%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가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바닥을 탈피하고 올라가는 포인트 자체,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었는데 반면에 현대, 모비스, 부품주는 오늘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 완성차가 먼저 간 이후에 부품주가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갈 것이냐 고민되는 시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완성차가 먼저 움직이는 분위기를 탄 것 같습니다. 자, 정동영 대표님, 현대차, 기아차 좋습니다. 완성차 지금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환율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워낙 강세로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대 기아차 자체가 PER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PBR 1배 수준까지 내려간 다음에 반등을 보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몇 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뭐 주가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차 22만 원 그리고 기아차로 말씀드리면 5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 선은 크게 깨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대차가 23만 5천 원 그리고 기아차가 5만 6천 원 부근입니다. 아직까지 PBR 1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가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에 뭐 5% 10% 이상 수익을 거두겠다 이러신 분들이 접근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현대 기아차를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조금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단기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한다면 역시나 현대차보다는 조금 기아차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현대 기아차 둘 다 뭐 환율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데 기아차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자동차 업종의 반등 자체가 환율에 의해서 반등세를 이뤘기 때문에 환율에 입각한 투자를 보인다면 역시나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기아차만 얘기해서 쌍용차는 왜 얘기 안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쌍용차는 완성차 중에서 접어둬야죠. 네. 아직은 이거 얘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쌍용차는 자동차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포인트에 편입을 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쌍용차 수급도 굉장히 좀 많이 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쌍용차 반등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시거나 매수를 하시려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쌍용차 같은 경우는 과감히 접으시고 오히려 현대나 기아차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는데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부품주입니다. 자, 부품주도 오늘 시장에서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항상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움직이는 경향 그리고 또 하나 현대기아 완성차가 움직이고 나면 부품주들도 같이 막 따라간단 말이죠. 자, 현대오이스를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오이스가 많이 밀렸었어요. 정말 많이 밀리다가 함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게 2014년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그쵸? 뭐 쌍바닥이라 표현을 하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근데 오늘장에서는 쉬어갑니다. 자, 쉬어가는 이유를 찾아보자고요. 수급 좀 볼게요. 자, 수급을 보니까 그리 나쁜 수급도 아니에요, 사실. 기관이 매수를 잘 해주고 있고, 다시 이틀 동안. 그런데 외인이 매도를 해주고, 개인이 판 모습인데 이 외인의 매도세를 이게 빠졌을까요?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조금 어찌 보면은 매수할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자체가 약간 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마이너스권에 마감을 한 거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이 들어와주면 주가를 끌어올린다면은 이 완성차, 현대오비스 같은 주가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많이 궁금하신 만도 같은 경우 봐드리자면요. 자, 만도도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 가고 있어요. 한번 쫙 밀렸다가 다시 착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3월 달 가격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 약간 조정이 나옵니다. 고민이 될 수 있는 시기예요. 수급 보니까 역시나 기관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보여주긴 해요. 그런데 또 많지도 않아요, 사실. 약간의 수급 주체가 지금은 방향성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완성차 쪽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완성차 보시고, 쌍용차 아니에요. 완성차 보시고, 현대기아 보시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부품주 쪽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작은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노공업 준비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이 종목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실적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정도 멘토님, 리노공업 이거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종목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하고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조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김선생 멘토님이 말씀하셨던 실적 개선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전방 산업인 반도체 업황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반도체 업황의 호황기를 보이기 때문에 리노공업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주가 또한 그에 상응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서는 리노공업이 왜 반도체 장비주보다 이렇게 더 큰 상승폭을 보이고 더 높은 밸류를 받느냐 이렇게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리노공업을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반도체 IC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리노공업에서 만드는 이런 IC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소모품입니다. 반도체 장비주, 소모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마이크론 같은 이제 전방 업체들이 이렇게 장비를 투자해야지만 이렇게 장비 산업 같은 경우는 소주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에 반면에서 리노공업 같은 테스트 소켓 업체 같은 경우는 장비주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는 이러한 B2C의 성격, B2C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소모성 소켓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뿐만 아니라 ISC 그리고 마이크로 컨텍스트까지 국내에는 이렇게 반도체 소켓을 생산하는 기업 세 개사가 있는데 오늘도 리노공업이 거의 10% 이상까지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를 달렸지만 5% 어느 정도 급등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리노공업뿐만 아니라 ISC 그리고 마이크로 컨텍스트까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IC 테스트 소켓 업체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역시나 최근에 멀티플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장주, 부대장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오를 때는 리노공업 언제 팔아야 되냐 이렇게 조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꺾일 때 팔아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리노공업 같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즐겨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으셨죠? 아직 리노공업 수급 추세 살아있습니다. 꺾이지는 아직 않고 있어요. 자, 수급창이 일어났습니다. 자, 외인들이요, 한 달 동안 매수한 게 18만 주고요. 기관 6만 3천 주입니다. 좀 더 과거로 가볼까요? 자, 최근 들어서 많은 물량을 매수했어 보니까 고민이 된 시기입니다. 자, 한 달 동안 매수를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외인들이. 팔다가 다시 사주고 있어요. 주가 볼게요. 자, 이 흐름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 한번 반등을 줬던 포인트, 바닥 포인트에서 반등을 줬던 포인트는 여기 그림과 그리고 이번에 6월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평선의 밀집 구간에서 한 번씩 반등을 주고 나서 크게 한번 상승을 한 이후 조정을 한 번씩 거칩니다. 자, 지금 한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조정이 나올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오르는데도 수급은 그래도 꺾이지 않은 모습.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려보자면 기관이든 외인이든 이 포인트 자체가 특히 외인 포인트나 기관 포인트 자체가 매도로 일가는 포인트가 좀 많이 나올 때 몇만 원 이상 매도가 나와줘야 되죠. 그래도 그런 포인트가 좀 잡히고 거래량 자체도 아직 조금 작아요. 좀 더 나와줘야 됩니다. 거래량 좀 나와주면서 매도 포인트 나와주면 그때 이제 많이 들고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아마 정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흐름상으로 볼 때는 좀 더 상승 분위기 정동 멘토님 말처럼 꺾이기 전까지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고민 많이 해보시고 가져가 보자 의견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의 매수는 의견은 못 드릴 테니까 그건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약간 좀 테마성을 갖고 나와봤습니다. 현대상선입니다. 자, 현대상선이 갑자기 좀 제가 과격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미쳐 날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빠졌어요. 정말 계속 밀리다가 계속 밀렸어요. 차트 보세요.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올해부터 해서 좀 오르는 싶었어요. 남부 경협주 관련 이슈 때문에. 그런데 계속 내려갑니다. 자, 이때 이제 올랐던 이유는 바로 뭐죠? 금강산 이슈 좀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 포인트 있었어요.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여기서 급등을 합니다. 9,000원을 깨고 내려가더니만 그 다음부터 해서 어느새 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 종목 정말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매수를 하려고 막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정도멘토님, 이 종목 정도멘토님이시라면은 어떻게 매수를 해보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이쯤에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저 같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실 건가요? 네. 자, 정리를 하신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낮은 하산 물류 사업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철도 테마 같은 경우나 있는데 이게 실사에 들어가는데 현대상선이 거기에 좀 포함이 됐다는 건 소식입니다.
근데 실사일 뿐이에요. 실사. 이게 실질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 언제 그게 얼마 만에 이게 나올 것인지. 자, 같은 이슈예요. 금강산 이슈 잡히면서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결국은 그냥 모멘텀일 뿐이었습니다. 주가 흐름 자체로 봤을 때. 작년이랑 올 초 같은 경우 결국 모멘텀에서 시작해서 모멘텀으로 끝났습니다. 실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당장 이게 시작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상승을 하게 되면 좀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당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좀 더 가더라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자, 현대상선의 실적을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와, 보세요. 그냥 새빨간 거 보이세요? 숫자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이. 가까이 와보세요. 보실 거예요. 새빨갛죠, 여기가? 미칩니다, 이거. 자,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코스피가, 이거 코스피죠, 그쵸? 거래소 종목이죠? 거래소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 이렇게 4년 적자 나면 어떻게 되죠?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갑니다. 올해. 아시죠? 코스닥은 5년이잖아요. 자, 그러면 올해도 적자가 나면 이거 뭐 할까요? 피하려고 감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죠? 감자 들어간다고요. 자, 이거 지분 들고 있는 거 잠깐 체크해 볼까요? 이거 지금 여러분 지금 끔찍하시라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자, 지분은 그나마 좀 들고 있어요. 괜찮아요. 지분은 좀 낫네요. 현대 엘리베이터 들고 있죠. 현대 엘리베이터 많이 들고 있어요. 신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신용 비율 자체 아직은 좀 그래도 크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워낙에 불안한 종목이라서 한도 초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보자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분을 얼마 들고 있죠? 38% 들고 있어요. 그러면 또 뭐 봐야 됩니까, 우리? 현대 엘리베이터를 봅시다. 자,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상선 지분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슈가 됐다는 거죠. 현대 엘리베이터 실적도 볼까요? 네,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기겁하시라고 열어보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현대 엘리베이터 좀 열어봤는데요. 자, 영업이익은 살아있는데 순이익은 계속 적자예요. 적자. 밑에 보이시죠? 그나마 조금 현대상선보다 낫긴 한데 돈은 못 벌어요. 네, 돈은 못 법니다. 돈은 못 벌고 있어요. 그나마 이 흐름 왜? 지분법 이익으로 좀 나오는 걸까요? 그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현대상선 사실 거예요? 사실 겁니까? 정도 멘토가 왜 이거를 저라면 팔겠습니다 라고 하신지 아시겠죠? 지금 4년째입니다. 상패라고요, 상패. 상패 안 당하려고 뭘 하겠죠? 뭐 합니까? 감자 이거 하면 그냥 죽겠다 어떻게 돼요? 바다 꼽습니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 하지 마시라고 가져나온 거니까 정신 차리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문가님들 수익률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2종목 편입되었는데요. 오늘장 한국항공우주가 1.83% 하락 마감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0.2%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정동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9일 두산인프라코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의 13,000원에 2.8%의 수익률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또한 유니크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박종형 멘토의 세율글로벌이 매수가 1,150원 미도달로 오늘장 편입에 실패했고요. 김영준 멘토의 서울반도체는 오늘 장중 손절가인 39,000원을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3.7%의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25.7%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22%를, 4위는 남은우 멘토의 CJ 대한통운이 1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박종현 멘토의 한전 KPS가 7.6%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31%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네요.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동훈 멘토가 65%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54.3%를, 3위는 김지웅 멘토가 28.9%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택이 동메달을 기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AS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트에 2개가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네, 다른 걸로 많이 먹었는데, 여기 갖고 나오는 거가 자꾸 이러네요.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다른 거 많이 먹고 있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모두 투어는요,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모두 투어 같은 경우가 내일도 밀리게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거 제가 손절 처리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그렇죠? 내일 시장 보고 밀리게 될 경우에는요, 제가 그렇게 작가님에게 사인을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갑자기 5장에서 밀렸어요. 자, 그런데 한국항공우주는 단기적인 조정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항공우주 지금 이거 매수기예요. 정말 좋은 매수기회가 나온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수주는 정말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제가 조금 길게 해보고 있긴 한데 짧게 보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네, 이런 조정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항상 조정이 나오면서 가니까요. 그런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걱정이 없다 말씀 드려보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키워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원화약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완성차고요. 세 번째는 신흥국입니다. 자, 이제 요 정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조금은 아실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원화약세. 원화약세. 약세. $1 환율 약세. 네, 원화가 약해서 올라가는 거, 그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적었어요, 제가. 자, 1030원대까지 회복을 합니다. 했어요. 쫙 치고 올라가요. 그쵸? 이게 진짜 1000원대 초반까지 갔잖아요. 완전 극초반까지. 그쵸? 가다가 쫙 회복을 하고 올라갑니다. 30원, 32원에 끝났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 그래서 올라갔죠? 관련주들이 올라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자동차 올라갔죠?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에 따라서 뭐가 지금 아웃이 되려고 합니까? 중소형주 아웃되려고 그러고 음식료 같은 종목들, 사료주들 지금 아웃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자면요. 완성차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차예요. 네, 그냥 여러분 아시죠? 뭔지? 네. 자, K5, K7, 소울 K9, 요거는 이제 신형 카니발이에요. 네. 요거 저기 쌍용차에서 만드는 그거 카니발인데, 비슷하게 생겼죠? 트리스모랑? 네, 트리스모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워낙에 큰 차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까지는. 몇 인승인지 모르겠지만, 새로 나와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완성차. 자, 잘 팔렸어요.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이번에 K7 신형이 또 나왔습니다. 2015년. 네, 거의 뭐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이쪽에서 하이브리드 차들을 잘 만들고 있죠. 네, 그 추세에 맞춰서 잘 팔리고 있는 차인데 어디서 팔리냐면은 신흥국을 봐야 돼요. 네. 러시아, 브라질, 네, 인도입니다. 자, 중국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 걱정인 게 있습니다. 브라질이 축구를 우승했더라면 차가 좀 더 팔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왜 독일이 우승을 해서? 독일에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차 팔리지도 않는데 잘. 진짜 안 팔려요, 잘. 이쪽에서만 팔리거든요. 왜요? 독일의 벤츠, BMW, 폭스바겐 깔리는데 그걸 누가 사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 쪽 관련 차들을. 그렇죠? 아마 우승했으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회사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가 우승만 해야 하고 빵! 할인 행사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겠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자, 그런데 요거 러시아죠. 다음 월드컵은 러시아입니다. 그때는 될까요? 러시아가 우승 못하겠죠, 사실. 16강만 가도 잘하는 것 같아요. 8강? 8강 기념 행사? 모르겠어요. 여기는 사실 인도에는 그 마인드라 그룹이 있잖아요. 거기서 작은 차를 잘 팔긴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씩 차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판매량이. 예, 그래서 소형차 분야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인도에 그 200만 원짜리 차가 있어요. 오토바이 값인데 박으면 죽을 것 같아요. 박으면 죽을 것 같아요. 범퍼카 수준인데 인도 사람들도 좀 중산층이랑 그 밑에 소위 그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좀 가파른데 중산층들이 좀 그래도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많이 사니까 사실 벤츠 사겠죠. 돈 많은데 BMW를 사긴 할 건데요. 그래도 판매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 신흥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브라질 좀 안타깝긴 해요. 자, 제가 종목 뭐 갖고 나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네,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갖고 나왔어요. 자, 기아차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자, 기아차 갖고 나왔는데 굳이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느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사실 이거였거든요.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도 되겠구나. 그런데 김선현 대표 여기서 갖고 나온 이 방송에서 갖고 나온 자꾸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가. 그럼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아차는 이번에 틀릴 겁니다. 갈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 첫 번째 이유. 환율 때문에 밀렸던 바로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지금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3분기 실적은요, 긍정적인 뉴스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실적이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신흥국의 자동차 판매량, 증가하고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왜 그러면 현대차가 아니고 기아차냐? 아까 둘 다 좋다고 했는데 기아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바로 수급에 있습니다.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자, 기아차의 수급에서 살펴보자면 최근의 흐름에서 보자면요. 많이 좀 팔았었어요. 기관들이. 사다가 팔았다, 반복을 하다가 많이 팔다가. 그쵸? 이틀 동안 매수를 해줍니다. 많은 물량을요. 그리고 외인들도 같이 양매수를 해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글이 나오죠. 개인이 이틀 동안 많은 물량을 뺏기고 있어요. 누가 사주냐? 기관에서는 투신, 보험, 연기금에서 많은 물량을 좀 매수를 해주는 포인트가 굉장히 이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 흐름도 같이 볼게요. 차트 흐름 보자면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어요. 그렇죠? 네,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바닥이라고 인식되는 구간 자체 2013년부터는 요 정도 한 55,000원 수준이에요. 깼다 하면은 2, 3개월 안으로 그 위로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확대를 보자면요. 제가 이전에 한번 가지고 나왔었다가 손절을 치고 나왔거든요. 왜?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언제 말씀드렸냐면 일단 말씀드렸다가 바로 깨고 내려가길래 손절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경우 이게 왜 빠졌죠? 환율 우려감과 2분기 실적 우려감 때문이었는데 사실 5월과 6월 판매량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7월도 기대가 크다고요, 사실. 그러면 이 갭, 이 라인 추세 하단까지 갭을 메울 수 있을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급등합니까? 갑자기 급등합니까? 아니죠.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주가는 항상 이렇게 움직여야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약간 밀렸다고 흔들려야 됩니까? 아니죠. 한국항공우주도 같은 흐름인 거예요. 매수하기 좋다 말씀드리는 거고, 기아차도 괜찮다. 얼마까지 갈까요, 이거? 얼마까지? 자,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 그냥 부근에서 조정이 나오면 좋습니다. 천천히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 기억하시죠? 6만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 가져야 돼요, 사실. 손절가는 5,300원인데, 이 하단 라인에 대한 부분, 여기 깨고 내려가면은, 사실, 정리를 좀 하고 나서, 다시 정신 차리고, 그때 다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밴드 구간 자체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를 6만원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내일 시장이건 모레 시장이시건 조정이 나오면 정말 땡큐다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아차 말씀드렸고요. 우리 정동욱 멘토님의 히든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히든카드 시간이 돌아왔는데 히든카드 종목에 앞서 먼저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에는 현재 5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 테크잉, 유니크,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아세아돼지까지 이렇게 5종목이 있는데 일단 신규 종목 편입을 위해서 내일장 시초가로 유니크를 매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지 신규 종목 편입을 위해서 제외시키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를 해드릴 종목 한국전력 항상 첫 번째로 해드리는데 이제 벌써 한 10번 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한국전력은 팔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실적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는 단기 일시에 의해서 흔들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국전력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테크잉은 최근에 중성 개별주가 조금 조정세를 겪으면서 수익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아직까지 기관의 매수세나 상승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좀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성수기에 돌입하는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아세아제지 역시 최근에 소폭 조정세를 겪었지만 상승 추세가 꺼지지 않고 그리고 골판지 업체 자체 이제 헤게모니를 가져왔다 이렇게 최근에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2차 랠리를 기대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의 히든카드 종목 시간을 갖기에 앞서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가져온 키워드는 바로 여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곡물 가격,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가 닭고기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세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 무슨 종목을 가져왔겠구나 조금 예상이 조금 쉽게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여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지금 잠깐 보시면은 화면에 전국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마가 끝나서 거의 끝나는 시기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더위로 들어간다 이러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러한 무더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는 계절적
계절적 성수기를 갖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 곡물 가격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예전에 이지바이오나 팜스토리라는 기업을 올해 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가져왔던 그 곡물 차트입니다.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한 그런 자료인데 곡물 가격 그러니까 사료 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옥수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표적인 옥수수 가격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가격 현재 차트를 잠깐 보시면 다시 신저가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고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신저가로 내려갔는데 이러한 곡물 가격이 내려가면 1차적으로 사료 업체가 수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수혜를 사료 업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료 가격 판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가 가져온 기업도 굉장히 큰 수혜를 입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오늘까지 옥수수 가격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곡물 가격의 하락은 제가 가져온 종목 굉장히 큰 이익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닭고기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화면상에는 삼계탕을 가지고 왔는데 삼계탕에 쓰이는 닭 여름철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역시나 삼복, 초복, 중복, 말복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해서 치킨의 수요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하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키워드 세 가지를 말씀드렸을 때 하림이다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하림의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세 가지만 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수수 신저가로 추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면 사료 가격, 원재료 가격, 원재료 비용이 하락하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료 업체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렇게 원재료인 옥수수나 대두, 소맥 등의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면 사료 업체가 그 이익을 전부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료 가격 드디어 판가 인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료를 쓰는 이런 닭고기 업체들도 굉장히 큰 수익 개선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옥수수 가격 그리고 곡물 가격의 하락은 역시나 하림에 굉장히 큰 수혜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계절적 성수기 그리고 인천 아시안게임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면 삼복 이런 삼계탕용 닭고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여기에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는 실적 개선세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제는 하림을 눈여겨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이제 닭고기 대체 수요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최근에 금겹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여기에 오리 가격마저 폭등 40~50% 폭등을 하면서 닭고기의 대체 수요로 여겨지는 오리 고기와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닭고기가 비교적 싼 편에 속합니다. 그에 따라서 대체 수요가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하림의 실적 개선돼 그리고 닭고기 가격 상승은 자명한 내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간략하게 보면서 좀 매매 전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중 쌍바닥을 그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5,3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6,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한 8,000원 부근까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인 6,500원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전략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히든카드 종목 하림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고 정동욱 멘토 갖고 오신 할인과 제가 말씀드린 기어차 두 종목 현재 시장의 핵심 종목인 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